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식장 예약을 마쳤다는 오빠의 말에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 결혼식장이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잘 알아본 거야? 네, 위치도 좋고 예식장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럼 꽤 비쌀 텐데 혹시 돈 부족하면 꼭 말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금액도 아주 저렴하게 잘했어요. 니들 회사 근처라며 내가 듣기로 거기 예식장이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거길 저렴하게 예약했다고? 엄마가 걱정 어린 눈길로 오빠를 바라봤는데 오빠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성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잠시 새언니 이야기를 해보자면 새언니는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무척 순수하고 해맑은 사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마저 매력으로 다가올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가끔은 백치미가 살짝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새언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남매가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어서인지 가족 모두 새언니를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신기했던 부분이 새언니네 집도 우리 집처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 새언니 입에서 할머니 말투가 튀어나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새언니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을 보면서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라 죄송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런 새언니의 해맑은 웃음과 사람 좋은 말투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늘 조용하고 무거운 듯했던 집안 분위기가 새언니 덕분에 조금씩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빠가 웃음을 삼키며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사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결혼식장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걱정하면서 갔는데 역시나 가격이 후덜덜했어요. 가격이 떠오른 듯 오빠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가격을 훑어보던 중 한 날짜에 눈길이 멈췄다는데요. 그 날짜만 유독 저렴해 보여서 직원에게 물어봤다네요. 근데 이 날짜는 왜 이렇게 저렴한 거죠? 아, 그게요. 이날은 대용일이라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직원의 대답에 오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는데요. 결혼식처럼 중요한 날을 대용일에 치를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은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네요. 하지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새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입을 열었답니다. 진짜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그럼 이날은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예약이 가능하긴 한데 다들 피하는 날짜인데 괜찮으실까요? 오, 완전 좋죠. 자기야, 우리 이날로 하자. 자기야, 방금 직원분이 이날이 대용리라고 한 말 못 들었어? 거기다 4일이라 더 그렇네. 우리나라 사람들 숫자 4를 다들 싫어하잖아.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그래도 다들 피하는 날인데 좀 찜찜하지 않을까? 오빠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봤지만 새언니가 큰 소리로 말을 꺼냈답니다. 자기야, 자기는 동생이 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 과학자가 있는 집안에서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 날짜로 하자. 새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고 오빠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오빠의 전화가 떠올라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아까 나한테 전화해서
대용일 같은 미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 맞아. 유진이가 과학 전공한 네 의견을 꼭 물어보라고 했거든. 근데 네가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하는 소리 듣고 바로 그날로 예약하자고 하길래 그날로 예약했어. 오빠의 말에 어이가 없어 고개를 좌우로 저었지만 새언니의 성격 때문인지 오빠 표정은 그저 밝아 보였습니다.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할머니를 향해 걱정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날짜를 바꾸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살짝 주름이 잡힌 채로 뭔가 골똘히 고민하는 듯 했지만 그런 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태연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이 말처럼 우리 민채가 과학을 전공했는데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래도 대용일이라잖아요. 거기다 날짜도 4일이라 더 찜찜하네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염려로 가득했지만 할머니가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유진이 성격이 워낙 밝아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 정말 그럴까요? 흉한 기운이 왔다가도 유진이 얼굴 보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걸. 할머니 말을 듣던 엄마도 이내 웃긴 상상이 떠오른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긴 그렇긴 하네요. 유진이가 어디 보통 엉뚱해.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의 단언에 엄마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살다 그렇게 엉뚱한 애는 처음 본다니까요. 두 사람은 어느새 새언니 얘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가족에게 늘 그런 존재였어요. 워낙 밝은 모습에 할머니 말씀처럼 흉한 기운조차 가볍게 날려버릴 듯 했으니까요. 새언니 덕분에 우리 집안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혼 후 새언니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요. 새언니가 온 날에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새언니가 함께 고스톱을 치면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곤 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 탁자 위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세 사람이 고스톱에 열중한 채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니까 말 걸지 말고 조용히 있어. 할머니 말에 입을 닫은 채 조용히 소파에 앉았는데요. 아빠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하루 종일 고스톱을 쳤단 말이야? 오빠는 어디 가고 새언니만 있는 거야? 네 오빠는 지방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는데 유진이 혼자 와서 내내 저러고 있다니까.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으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하지 그랬어. 나도 같이 하다가 다 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 돈 있으면 아빠 좀 빌려줘봐. 내가 따서 갚을게. 아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아빠, 설마 용돈 전부 다 잃은 거야? 용돈이 문제가 아니고 비상금까지 다 털렸다니까. 유진이 쟤가 진짜 타짜야 타짜.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새언니를 바라봤는데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세 사람이 화투를 한 장 한 장 내려놓을 때마다 너무나 진지했고 입을 악담은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새언니는 한동안 고스톱에 몰두하다가 잠시 재미있는 생각이 났다는 듯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회사에서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웃긴 일이라니? 할머니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사 과장님이 가발을 쓰고 다니거든요. 새언니의 말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아니 과장이면 나이도 젊을 텐데
무슨 가발을 쓰고 다녀? 새언니가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과장님 나이가 만 초반쯤 될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가발 같은데 과장님은 가발 안 쓴 척하고 다녀서 다들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치만 직원들은 100% 가발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끼리는 다 아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새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새언니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과장님 아내분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딸을 회사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회사에 딸을 데리고 출근했다고? 딸이 몇 살인데? 할머니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유치원 다닌다는데 그날은 유치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루 문을 닫았다는데 과장님 어머님이 오실 때까지만 데리고 있기로 했다나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많아서 과장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새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자 할머니가 재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빨리 좀 말해봐. 그 와중에 딸이 사무실을 해집고 다니면서 난리가 났고 결국 과장님이 딸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하영, 아빠 열오르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새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맴돌았고 모두 숨을 죽인 채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새언니가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딸이 놀란 표정을 짓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그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왜? 열오르면 아빠 가발에서 불이 나? 그러는 거 있죠? 그 바람에 사무실 직원 모두 책상 밑으로 고개를 처박은 채 웃음을 참아야만 했다니까요. 그 순간 모두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새언니가 또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과장님 어머님이 오셔서 딸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딸이 나가면서 손을 흔들며 또 한마디 하는 거 있죠? 또 뭐라고 했는데?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열오르면 가발에서 불나니까 화날 때 후 하고 숨부터 내쉬어. 우리 선생님이 그럼 화가 사라질 거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손까지 흔들면서 나갔다니까요. 새언니의 말을 듣자마자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듣기 할머니와 엄마가 배를 움켜쥔 채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빠도 웃음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떨군 채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할머니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던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유진이가 사고가 났다고 아범 바꿔달래. 네? 사고요? 아빠가 급히 휴대폰을 받아들고 통화를 했는데요. 뭐? 접촉사고가 났어? 성민이는 연락이 안 돼? 알았다.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우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거기까지 금방이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아빠가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고 엄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애미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 유진이 때문에 도무지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사고가 났다면서 웃음이 나오다니. 그게 말이죠. 우리가 가서 봤더니 유진이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뭐예요. 엉뚱한 짓이라니. 엄마의 웃음이 끊이지 않자 할머니가 더욱 궁금해했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기다렸더니 엄마가 간신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어요. 보험사에서 유진이한테 앞차 운전자랑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사진을 찍어야지. 그게 뭐가 웃기다는 거야? 할머니가 다소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보통은 접촉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차를 찍는 게 맞잖아요. 근데 유진이는 앞차 운전자랑 같이 셀카를 찍고 있더라니까요.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사고 난 부분을 다양하게 찍으라고 했나 본데 앞차 운전자랑 같이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면서 사고 난 차를 배경으로 앞차 운전자 부부랑 셀카를 찍고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아주 활짝 웃으면서요. 아니 유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부는 왜 그러고 있어? 그게 유진이가 아주 해맑게 셀카를 꼭 찍어야 한다고 했다나 봐요. 앞차 사람들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유진이가 워낙 해맑게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셀카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부부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와 제가 폭수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암튼 참 특이해. 근데 그 양반들도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다들 웃음바다가 돼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날 우리는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쏟아내야 했는데요. 새언니의 엉뚱함으로 또 한 번 집안에 커다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새언니 덕분에 우리 집안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에는 새언니가 할머니와 엄마를 모시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나섰는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와 엄마가 또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아니 하필 식당에서 그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웃음이 나와서 혼났다니까. 두 분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궁금한 마음에 그날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엄마가 한숨을 돌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유진이가 고깃집을 가리키며 밥을 먹고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지. 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고깃집으로 들어갔다는데 곧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까 직원들이랑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촛불을 켜놓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니? 엄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배를 잡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웜에 졸하자마자 손님이 오네. 도야지가 진짜 용하기는 용한가벼. 사투리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웃음이 터졌다니까. 거기다 사장님이 가게 오픈 첫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면서 유진이 손에 5만원권을 쥐어주시더라고. 그 와중에 유진이가 다같이 셀카 한번 찍자고 해서 사진까지 찍고 왔지 뭐니. 암튼 성격아 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다니까. 그래서 새언니가 그 돈을 받았단 말이야? 사장님이 유진이 보고 복덩이라면서 안 받는다는 걸 억지로 막 지어주더라고. 결국 유진이가 밥도 사주고 디저트까지 사줘서 잘 놀다 왔지 뭐니. 요즘은 유진이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날 광경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할머니가 눈가를 닦으며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새언니 덕분에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어요. 유진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지금 회식 중인가 봐요. 근데 지루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와서 고스톱 치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고스톱이라는 단어가 할머니의 관심을 단번에 끌어당긴 듯 했어요. 유진이가 회식 중이라고? 지금 어디서 하는데? 모르죠. 회사 근처겠죠. 근데 회식 중에 고스톱 치고 싶다고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하는 거 보니까 유진이 답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애가 참 해맑아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니까.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지난 일을 떠올린 듯 덧붙였습니다. 저번에는 애들 집에 갔더니 사부인도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인사했더니 유진이가 사부인한테 대뜸하는 말이 엄마, 내가 친정엄마 복은 없는데 시어머님 복은 있는 것 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됐어. 이러는 거 있죠.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 그런 말을 면전에 대고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사부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유진이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을 꼭 닮았더라니까요. 사부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넌 시집 잘 간 줄 알아. 네 정신세계를 이해해주는 시댁 가족들이 있다는 걸 항상 감사하면서 효도하고 살 생각해. 그러더라니까요. 덕분에 웃음이 나와서 혼났지 뭐예요.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금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갑자기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주 며느리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뭐하고 있어? 오늘 할머님 생신 아닌데요? 할머님 생실은 4월달이잖아요. 새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는데요. 에이, 도둑질도 손발이 빠져야 해먹지. 도와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원. 그 말에 새언니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새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 회식이라며?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팀장님이 할머님 목소리 듣더니 그냥 가보래요. 뭐? 내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런 주책이 어딨다니? 할머니가 울상을 짓자 새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할머님이랑 마주칠 일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암튼 할머님 덕분에 지루한 회식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말에 가족 모두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언니는 그날도 여전히 엉뚱했지만 그 엉뚱함이 가족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는 다시금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집에 찾아와 신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소개팅 자리가 들어왔는데 만나볼래요? 소개팅 자리라니요? 당황스러운 얼굴로 대묻고 있던 순간 할머니와 엄마도 대화를 놓칠세라 다가왔습니다. 그게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저번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전에 사고 났던 그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에 사고 났던 아주머니라니? 그때 저랑 셀카 찍으셨던 분 있잖아요. 어머님이랑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 웃으셨던 그 아주머니요. 엄마가 놀란 얼굴로 새언니를 쳐다보다 물었어요. 설마 그 사람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니? 새언니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차 수리하시면서 많이 양보해 주셨잖아요. 그게 고마워서 제가 카톡으로 케이크를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안부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아주머니가 제 카톡 사진 속의 아가씨 사진을 보면서 동생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가씨인데 과학 전공에 대학원까지 나온 인재라고 엄청 자랑을 했거든요. 제 말 듣자마자 아주 마음에 든다면서 당신 아들이랑 소개팅 해주자고 그러시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아주머니 말씀이 아들을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집안이라니,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하잖아. 그분이 말하는 좋은 집안은 화목한 집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이 딱 맞는 집이라면서 몇 번이나 부탁하시길래 저도 말을 꺼내본 거예요. 새언니의 말에 엄마와 할머니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분 아들이 약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그런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참 예의 바르고 좋은 분 같아서예요. 우리 집이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시집살이 그런 것도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새언니의 말에 엄마와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새언니가 주선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동안 새언니의 밝은 성격 덕분인지 제 안의 경직된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요. 소개팅 내내 우리 가족의 웃긴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더 만났고 만날 때마다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만난 지 1년쯤이 지나가자 양가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도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새언니가 고스톱을 치면서 집안이 떠나려가라 웃는 모습을 보며 집안이 많이 밝아졌다는 생각과 함께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서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